2024 총선 자신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고양시 현역 의원분들을 차례로 만나보는 2024 총선 자신있다. 고양시을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의원님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고양시을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북한산에서 시작해서 백석동까지 총 31만 정도의 인구에 14개의 행정동을 관할 지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4년간 열심히 뛰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언젠가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과 함께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4년 동안 초선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존재감 있고 또 눈에 띄는 그런 의정 활동을 펼치셨다라고 평가를 받으신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 스스로 21대 의정 활동 4년을 평가한다면 항상 자기 자신에게는 점수가 좀 박한 편인데 수음이 한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낮은 정도 수준의 수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가장 큰 성과를 짚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성과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지역 주민들께 성과를 보고를 드리자면, 제가 했던 가장 큰 성과는 4년 전에 제가 여러분께 약속을 했던, 특히 덕양 지역에서의 교통에 대한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다. 행신에서 강릉 가는 기차를 출발을 시켰고요. GTX의 창릉역 정차를 시키게 됐고, 고양선의 행신 중앙로역을 최근에 공천일까지 마치게 됨으로 인해서 기본 계획에 담기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소외감을 없애는데 최소한 기반은 닦았다라는 자신감이 하나 있고요. 중앙에서는 야당의 역할은 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2년간 지속적으로 파헤치면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당에서 여러 역할을 통해서 당에 헌신을 해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으실 거예요. 이 4년이라는 시간이 또 모든 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네,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매번의 평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총선이 지나고 나면 지방선거, 대선 같은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대선과 지선에서 저희가 패했다는 거는 어쨌든 저희가 중간 평가를 그렇게 받아온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만으로 4년 됐는데요. 저는 이제 언론계로 입당을 했기 때문에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됐는데, 언론 관계된 법 4개를 전체 통과를 잘 못 시키고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서 다시 국회로 넘어와 있는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고양을 지역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우리 의원님의 어떤 견해 또는 비전을 좀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경기도 전체에서도 고양시을은 굉장히 큰 지역구 중에 하나입니다. 고양시을은 일본 열도처럼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과 인접해 있어서 인접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기피시설입니다. 은평과 맞닿아 있는 지축 쪽에는 폐기물 처리장, 광역자원순환센터의 문제가 있고, 또 난지물 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장 등의 문제들, 그리고 마포구의 폐기물 처리장 증축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저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뤄올 수밖에 없었고, 이게 가장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 문제 중에서 버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하철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를 냈지만 버스 노선이 사라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점에서 참 아쉬움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고양시의 본질적인 문제인 배드타운을 벗어나기 위해선 향후에 저희가 가져야 되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저희 지역 내가 3기 신도시의 주요 거점이에요. 화전에서 삼성까지 전체 3기 신도시의 대다수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3기 신도시의 요건은 서울에서 30분 내 권역에 직주 근접, 즉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이기 때문에 이 자족 기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업용지 물량을 배정을 해서 조성원가 정도에 내주거나 특별법을 발의해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22대 국회에서 힘써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국민의힘 쪽 후보들은 이구 동성으로 네. 메가시티 서울,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가지고 계세요? 서울 신구가 1000만이 채 되지 않는데 108만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시를 서울의 일부로 가져가겠다라는 이 발상 자체에 대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주민들이 원한다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선출직 공무원들의 일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합리적인 주장인 것인가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은 절차상으로 관련된 특별법을 발의를 해야 되고요. 이것이 국회로 넘어가서 논의가 되고
후보로 상정이 돼야 됩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던 특별법 국민의힘이 이거를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밀고 나가지 않았고 네. 지금 폐기 절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진짜 하고 싶은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고요. 세 번째는 3기 신도시 말씀드렸지만 서울로 편입이 될 경우에 3기 신도시는 폐지가 되겠죠. 3기 신도시가 폐지가 된다면 거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만드는 고양선도 폐기가 될 텐데 과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먼저 제시를 하시면서 서울 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또 경선 이게 어떤 과정으로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공정하게 관리가 돼야죠. 저랑 같이 이제 경합을 하고 있는 선우리 후보나 저나 선당우사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후보의 적합도 조사가 다 끝났고 최근에 이제 면접까지 다 끝난 상황이라 이곳을 경선으로 갈 것이냐 단수로 갈 것이냐 당에서 정해놓은 당원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된 여론조사는 사실 아직 하나밖에 없지만 그 외에 이제 발표되지 않은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기반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선에서 다시 한번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자신이 있으신지? 자신감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자신감이 없이 정치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간에 해왔던 걸로 아마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했던 걸 보니까 저희 지역의 진보 진영들의 세가 꽤 센 편이고 그리고 제 적합도 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여기 자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국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끝까지 뛰겠고요. 제가 선거를 치르는 21대는 15,000표 이상으로 제가 선전을 했습니다. 네. 상대 후보하고도 거의 17%포인트 이상 이겼는데 그건 이제 본인이 잘했다는 것보다 선거 지형이 그만큼 많이 변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변한 선거 지형에서 저에 대한 호불호 이 부분만 잘 관리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은 어떤 선거가 될 것이다 좀 진단을 해주세요. 윤석열 정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을 같이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낀다. 네. 내가 이 정치하기를 잘했다라고 느꼈던 순간도 있으셨을 테고 어렵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때도 있었을 텐데 네. 하나씩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그 정치의 기본이 그 분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나누어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인데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잘 해결했을 때 주민들 4만여 분 이상의 연설을 받아서 그걸로 강릉선을 유치했다든지 행신중앙로역을 유치한다든지 같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성과들에 대해서는 항상 보람찹니다. 제 의원실에 가면 약 11개 정도의 주민들께 받은 감사패 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제겐 큰 보람이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다만 모든 일이 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는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책 또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 과정들이 참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선출직 공무원들이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은 늘 껴있는 마음, 늘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마음, 그리고 말하는 것보다 듣는 자세,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걸 4년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는 나의 철학은 무엇이다. 그걸 네.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새로운 정치보다는 필요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것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의 목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필요한 정치를 제가 한 4년간 하다 보니까 제가 22대 국회에 도전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무리 짓지 못한 언론개혁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주민들과 약속했던 교통과 발전에 대한 소외감을 없애겠다. 지난 4년간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과 노선 그리고 대심화도로까지 우리 지역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양시의 젖줄이 될 수 있는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 그리고 나머지 주민들 살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한 발전의 소외감을 없애는데 제가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2대 총선에 출마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치인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면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명히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당의 색깔 그리고 그 사람의 학력 같은 표면적인 것 말고 그 사람이 해왔던 일들 과거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좋은 선출직 공무원들을 꼭 뽑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꼭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시 을 한준호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약속하신 대로 멋진 승부를 또 치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24 총선 자신 있다.